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 하인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최연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무총장을 맡고 있죠. 화이트하우스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어서 여러 가지 디지털 애셋 관련된 모든 실무적인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친구의 약간 짧은 인터뷰 먼저 듣고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that truly what's going to happen as the digital asset space starts to merge with traditional financial players is you're going to see a revolution take place as it pertains to just our financial lives generally. 네, 방금 얘기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보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트래디셔널 마켓을 테이크 오버 한다고 합니다.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정부에서의 생각을 조금 볼 수 있는 거죠. 정부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금융을 바꾸겠다. 디지털 애셋으로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무총장이라는 공식 명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XRP 커뮤니티의 반응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방금 보여드린 그 영상에서도 제가 뭐 조금 이따가 조금 내용을 좀 요약해 드리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지금 트래디셔널한 파이낸셜 시스템 많이 변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 가장 변하고 있고 가장 빠르게 변하고 있고로 표현하겠습니다. 그게 크로스 보더 페이먼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뉴 파이낸셜 시스템 이즈 레디 하면서 뭐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코인을 리플을 좀 아시는 분들이 계속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강조한 이벤트 중 하나가 프레지던트 도널드 트럼프가 officially signed strategic 이코노믹 파트너십을 with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했습니다. 즉 중동하고의 변화를 모색하는 미국의 모습을 지켜보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뭐 트럼프 오기 전에도 그랬고 그 데이비드 차르가 와가지고 데이비드 차르죠. 삭스 차르가 와서 협상을 또 하고 AI에 관련된 거 또 크립토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데이비드 삭스가 와서 AI 관련돼서 사우디아라비아 US 인베스트먼트 포럼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AI도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AI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크립토 관련된 많은 일들도 밑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 게 지난번에도 계속 이제 찾아오고 그다음에 협상하고 뭐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정확하게 한 건 아닌데 계속 행보라고 해야 되나요? 행보가 중동 쪽에 맞춰진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중동이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서 크립토에 굉장히 혁신적인 이노베이션 한 것들을 계속 장려를 하고 있어서 크립토의 허브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보들은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론이 이제 좀 5년간 블록체인 어소시에이트에서 일을 하고 이제 뉴욕으로 간다고 하면서 약간 이제 월스트리트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저도 그렇고 계속 이제 그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계속 받고 있었는데 조금 이제 이분도 새로운 전향길을 또 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여간 굿럭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분이에요. 토니가 이제 후임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디지털 애셋에 관련된 것은 토니를 통해서 알아봐라 라고 하면서 이분도 제가 이제 보면서 띵킹 크립토 이거 보면서 지금 최근에는 보 하인즈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첫 시간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겠다. 왜 중요하겠다라고 보면은 여기 비트코인 있고요. 여기 당연히 리플도 있기 때문에 리플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4대 5대 안에 드는 크립토이기 때문에 보 하인즈가 얘기하는 이그제큐티브 디렉터가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은 미국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면은 토픽은 그렇습니다.
지금 한참 선거철이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선거에 미치는 암호화폐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즉 암호화폐 정책이 유권자에게 표심에 미치는 영향이 반드시 있는 것은 맞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집중, 즉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암호화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하고 이제 할 수도 없어요. 벌써 암호화폐가 언제 뭐 1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3, 40대 즉 중축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재집권 하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재집권 할 때죠. 하려고 할 때 암호화폐 정책의 핵심 공약으로 삼을 가능성, 즉 삼았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데이비 섹스와의 이제 협력, 실리콘밸리 유명 투자자죠. 협력해서 암호화폐 관련 정책 설계 중임을 시사를 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 본인 자체가 상원의원에 한번 출마를 했어요. 출마를 해서 깨졌다고 하기에는 젊은 친구고 어쨌든 패배는 했지만 공천은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눈여겨봐서 트럼프의 좋은 점이 이런 것 같아요. 아, 이 친구 괜찮다라고 하면은 아직도 굉장히 어린 친구죠. 30살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으로 이렇게 발탁해서 쓰는 걸 보면은 굉장히 혁신적이고 이 분야에서 그러니까 모르는 분야라고 할 수도 있어요. 크립토 자체가 너 한번 일해봐 라고 이렇게 앉히는 거는 정말 배울만한 그런 트럼프의 리더십이 아닌가 또 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비축과 디지털 자산 준비금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 보유 논의 가능성 지금 일어나고 있죠. 미국 암호화폐 규제 방향성에 대해서도 규제 명확화, 산업 안정성과 제도권 편입 논의 등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시장 구조와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테더를 포함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역할, 거버넌스. 저희 기억하게 하시겠지만 리플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정부 움직임에 대해서 발맞춰 나가는 모습 지금은 보실 수 있겠죠.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방송된 지는 4월 10일입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지니어스 법이 좀 안타깝게 통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계속 시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수정 사항이 좀 있고요. 2025년 암호화폐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정부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 행정, 국방, 신원 확인 등의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 등등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톤이 관련된 것도 저희가 공부하면서 분석하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는 봤는데 좀 브로드하기는 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서 세 가지로 압축을 하면 미국 주도의 암호화폐 글로벌 전략 홍보에 대해서 얘기했고 전이라고 표시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전이 아니죠. 트럼프가 이제 캠프 당시에 디지털 자산 정책 뒷받침하는 메시지 낸 거에 대해서 본인의 이제 과거가 아니죠. 이제 지금은 이제 과거의 이제 행보를 조금 얘기하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보수 진영과 테크 진영의 접전 부각을 했습니다. 디지털 트럼프와 실리콘밸리 투자자 데이비 섹스의 연대를 통해 보수 진영 내의 디지털 혁신 가능성을 암시하는 내용이 또 있었고요. 과거입니다. 그리고 정치 그리고 기술 결합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2024년 대선 그러니까 이때는 2025년 보궐을 포함해서 암호화폐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을 선전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들이 전에도 좀 있었고 이거는 사실 이 인터뷰 자체는 데이비 삭스가 이미 되고 나서 진행되었지만 제가 봤을 때 보가 이제 캠페인 하기 전부터 본인이 어느 정도 이제 커리어를 쌓고 정치에 들어와서 본인의 이제 전문성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그걸 트럼프가 채택하면서 지금의 보 하인스가 와서 정치인으로서도 또 사무총장으로서도 굉장히 커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미국 정치가 좀 낫다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대선이 진행되면서 어떤 인선이 있을지 또 어떻게 움직일지도 좀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도 그렇고 파이낸셜 타임즈도 그렇고 지금 코인베이스가 뭐 S&P 이제 500에 이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된 것도 맞고요. 지금 많이 5월 13일자 보면은 많이 올랐습니다. 다행히도 정상적으로 궤도로 좀 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서 다시는 이렇게 막 내려갔다가 내려가서 뭐 저점에서 구해서 뭐 고점이다 좋을 수는 있지만 시장은 항상
불안정한 게 좀 변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그렇게 저희 같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데 다행히 S&P 500을 포함해가지고 약간 좀 랠리가 좀 진행되는 모습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이거죠. 중국이 갑자기 UK를 어떻게 했는데 트레이드 딜 위드 US 이거는 뭔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관세 전쟁에 의해서 이제 무역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와 좀 무관하게 XRP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2.5불에서 현상 유지하고 있고 오늘 어제부터 했으니까 오늘이네. 오늘까지만 보면은 이제 조만간 24시간 안에 3불 좀 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1%에서 올랐지만 20%서부터 한 달 거의 20%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XRP 지금 사도 괜찮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 아까 전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텔레그램 방에서 저희가 방송 만드는 거하고 또 텔레그램 방에서 나오는 그 시간이 좀 다릅니다.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저희가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오늘은 조금 텔레그램 방 안에 있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좀 좋아하는 건 이 말이 있어요. 코인 시장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들어와서 무한한 상승도 무한한 하락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왜 하락했는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내 재산 지키면서 더 나은 전략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락처 꼭 남겨주시고요. 텔레그램 방송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한번 저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비트패스 코인 공부방 다시 들어와서 살짝 보시면요. 카이토 몇 프로까지 수익일까요? 이거 프리미엄 방도 저희가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 가끔 있어서 이게 제가 설명을 안 드렸구나라는 부분이 좀 있어서 한 번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코인 공부방 들어오시면요. 공부방은 유료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좀 있는데 공부방은 무료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업체 무료 플러스 유료방 입장에 보셨지만 돈 문제가 아닌 결국엔 실력 차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구독자들의 만족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저도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리플리의 코인 이제 진행하지 않을 건가요? 라고 하는데 5에서 700원대 맷집 후 절반 익절 50% 보유 중에 있고요. 리플 수익은 이제 순환 펌핑 알트. 요거는 사실 리플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전문적으로 했기 때문에 방송을 리플도 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코인들도 이렇게 좀 시도를 하고 있다. 계속 보고 있는데 확실히 저희가 방송을 해보다 보면은 리플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많이 높다라는 거 저희도 많이 알고 있고요.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레퍼럴 이제 진행하면서 소정의 수수료 받고 있음 뭐 알려드리고요. 템버거 방 이제 무료 운영 중에 있고 금전적 요구 절대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디렉트리 만나서 이제 이 체계적인 교육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내가 투자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맨 위에 댓글 있는 곳에서 텔레그램 방 참여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보시면은 저희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비트코인 이제 후속 브리핑이라든지 꼭 필요한 정보들 그리고 리플 관련된 얘기서부터 뭐 수익을 내시는 분들 인증도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패스 이제 코인 공방 들어오시면 최근에 올렸던 것들도 이렇게 저하고 좀 보시면은 뉴스 같은 것도 저희가 중요한 뉴스는 꼭 드려요. 뭐 골드만삭스 1년 내에 경계 침체 확률 35% 상향됐다라는 거. 최근 이제 뉴스를 좀 봐도 이게 물론 3월 31일자인데 최근은 지금 트럼프가 이제 다행히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이제 좀 마무리된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일도 또 봐서 또 달라질 거라고도 또 보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협상이라든지 그 AI 또 크립토 관련된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다라는 정도만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정보들을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텔레그램 방 다시 이제 보시고 오셨는데요.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5월 14일자 뉴스 한번 보시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XRP 10억 달러 유입 속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고 기술적 돌파도 임박했다고 5월 14일자로 나왔습니다. 오픈 이자가 41% 급증했고 2.6 저항 돌파 여부가 주목이라고 하는데 조만간 돌파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3불까지 무난히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저희가 보는 거하고 또 분석한 거하고 뭐 트럼프가 갑자기 뭐 전쟁이 막 이렇게 하면은 또 다른 예측이, 그러니까 이게 말해서 이제 예측이 빗나가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를 포함해가지고 증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2.6 저항 지금 돌파 여부가 주목된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개요를 좀 보면요, XRP 가격이 지난 일주일 동안 24% 상승했고요. 현재 2.55선에서 거래 중에 있습니다. 상승 배경은 비트코인이 올랐고, 물론 그렇게 뭐 힘을 잘 못 쓴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러로 이미 이제 많이 회복을 하면서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회복되고 있고요. XRP는 현재 수년간 침체기를 지나서 드디어 기술적인 강세 구조 전환에 성공하면서 주요 알트코인 중에 가장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건 올랐다 말았다가 아니라 회복세입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XRP 선물 시장 오픈 이자가 급증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뭐 2에서 이제 거의 1 밀리언 달러 정도 이제 단 일주일간 약 41% 급등하면서 선물 오픈 인트레스트 말씀드리는 겁니다. 10억 달러 이상 유입이 됐고, 투자자들의 투기적 포지션 증가하면서 방향성에 대한 확신 증가. 지금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주시면은 지금 약간 들어올 시기 약간 회복 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레버리지 기반 이제 거래 급증하고 있으며 추가 상승 기대와 함께 단기 과열 우려도 조금 병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 이어가서 기술적 분석 이제 차트 기반을 보면 현재 가격이 약 2.55고요. 저항선 2.6 돌파시면 2.8까지, 저는 3불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지선은 2.35에서 무너지면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다. 요거는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포인트죠. 기술적 지표 보시면은 2.13, 200일 단순 이동 평균이고요. 200일 지수 이동 평균 보시면은 2불 042 정도 현재 모든 가격 아래 위치 있고요. 상승 추세 명확히 형성 중에 있습니다. 즉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최근 고점과 저점 모두 상승이다. 강한 구조적 상승세 확인. 거래량 역시 상승 초입에서 급증하고 실매수의 유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전명 보면요, 분석가들이 2.6 돌파 시에는 XRP가 수개월 만에 매크로 추세 전환에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고점에서 횡보하고 있는 가운데 알트코인 중 XRP가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키포인트입니다. 알트코인에서도 그래도 여태까지 조금 왜 이렇게 안 올라라고 하고 있는데 XRP가 좀 선방하고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 지배적이고요. 상승세가 지속되는 조건은 2.6 이상 돌파 및 유지고요. 지금 거의 돌파할라 말라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돌파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상승과 함께 거래량 증가 지속될 거로 보고, 파생상품 오픈 이자 증가 실시간 유입과 병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드리자면 XRP가 기술적, 심리적, 거래적 세 가지 측면 모두 강한 신호세를 보이고 있고요. 2.6 돌파 여부가 중장기적 상승세 확장의 핵심 분기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 증가로 인해 단기 조정 리스크도 병존하기 때문에 약간의 유의도 필요하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보시면은 지금 5월 13일자 좀 뉴스 좀 정리를 하면서 블록체인 관련된 이제 암호화폐 수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됐는데, 폴 애킨슨이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클리어한 프레임워크를 만들겠다 얘기했고, 그거에 관련된 시대에 맞춘 정책을 하겠다고 천명을 했고요. 또 XRP 관련돼서도 또 보면 지선을 좀 지켰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저항이냐 돌파냐 급락이냐 갈림길에 지금 서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시장을 보면은 돌파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겠죠. 더 자세한 거는 저희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목소리가 좀 많이 안 좋은 날입니다. 컨디션 좀 많이 안 좋아서 좀 방송할 때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마지막으로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술적 상승 구조와 기관급 참여 확대가 맞물리면서 2.6 이제 돌파 시 중장기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고요. XRP 고점, 저점 상승과 명확한 상승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00일 이제 SMA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EMA 이제 상해 중에 있고 여기에 기관 및 트레이더 참여가 이제 파상상 상품 오픈 이자가 단기적으로 41% 급증하면서 2.6 이제 저항선 돌파 시에는 대규모 랠리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는데 이미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 과열에 따른 단기 조정 위험이 존재하고 있지만 2.35 지지선 붕괴 여부가 주의로 좀 봐둬야 될 부분이라고 전문가들 분석이 나왔고요. 10억 달러 이상 신규 유입된 파생 상품 시장은 상승세에 기반은 있지만 동시에 과열 리스크도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2.35 지지선을 이탈할 경우 레버리지 청산이 동반된 급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